첼시가 그냥 2위, 뭐 누구랑 동률로 2위 이런 거 아니고 단독 2위에 올라섰습니다. 투엘이 이끌던 3년 전에 마지막 단독 2위에 올라봤다고 하니 드디어 진짜 암흑기가 끝난 건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우스햄튼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리뷰입니다. 전술 분석 없어요. 경기 정리입니다. 첼시가 투엘 이후 3년 만에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1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단독 2위에 오른 거 가지고 개짜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 순간을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시죠? 첼시 구단주 보엘리 입장에서는 첼시 인수 후 3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건데 보엘리가 첼시 인수 후 투회를 내치면서 포터, 램지양 2기, 포체티노 강점기 진짜 최악의 시기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보엘리 입장에서는 이제야 어깨를 좀 펴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지금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 중 보엘리 인수 이전에 영입된 선수가 없으니까 아브라모비치 시대의 완전한 종식, 보엘리 시대의 도래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엘리도 얼굴 좀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보엘리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을 것 같은 게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은 안 나오니까 얼굴 들고 다니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내고 미안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인 건데 드디어 지금까지 쓴 돈이 제값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건 역시 다득점 승리라는 점인데 단순히 다득점이 아니라 5골 중 득점자가 5명이라는 것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번 시즌 첼시는 리그에서 기록한 31개의 득점 중 득점자가 10명일 정도로 득점 루트가 다양한데 첼시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리버풀의 29득점 중 득점자가 9명이니까 첼시의 득점 루트가 얼마나 다양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자는 28득점을 12명이서 나눠 가진 아스날입니다. 말 나온 김에 아스날과 첼시의 2위 싸움이 볼만한데 현재 기준 런던의 주인은 첼시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안한 주인인데 첼시와 아스날이 2위 싸움을 해가는 게 피말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쫄리는 맛이 상당히 재밌기도 합니다. 지난 13라운드에서는 사실 첼시는 이겨야만 하는 상대인 소튼을 만난 거라서 이지 게임이었고 아스날은 아모림의 맨유를 만나서 까다로운 경기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아스날의 장기인 세트피스를 통해서 경기를 가져왔는데 이제 14라운드를 맞이하면서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풀럼을 만나며 이전 경기보다 쉬운 경기를 준비하게 되었고 첼시는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하고 약팀을 상대로 승점을 나눠주는 의적, 토트넘을 만나는 부담스러운 경기를 준비합니다. 아스날이 보여주었듯이 첼시도 보여주어야 하는 건데 진짜 인생사 탄탄하기만 하면 재미없는 게 풀럼 대 아스날, 첼시 대 토트넘, 런던의 팀들이 각자의 이유로 서로 질 수 없는 경기를 펼치게 된 거죠. 사실 아스날도 쉬운 상대가 아닌 게 풀럼이 이번 시즌 미쳐서 리그 6위거든요. 특히 풀럼에는 스미스로우, 이워비, 레노, 넬슨까지 아스날 출신 선수가 상당히 많은데 넬슨은 임대 신분이라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겠지만 드디어 만개하기 시작한 스미스로우와 이워비가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게 내일 이 경기도 봐야겠습니다. 여하튼 첼시의 다득점이 반가운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아스날과의 2위 경쟁 때문인데 13라운드까지는 첼시가 골득실에 앞서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라인업을 보면 마레스카 이 양반 지독한 관리 중독자인 게 분명히 MBTI에 S랑 J는 있을 겁니다. ISTJ 예상해 보는데 리그 주중 경기임에도 강등권의 팀인 소튼을 상대하자 주저없이 주전 라인업 로테 돌려버렸습니다. 물론 컨퍼런스처럼 압도적인 1위가 아니기에 주전급 멤버를 일부 가용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수 로테이션을 돌리며 주말 경기를 대비했는데 주전급 자원인 잭슨, 네투, 라비아, 코릴, 산체스를 쉬게 하며 12월 박싱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보고 가면 이번 경기 MOM을 받은 마두에케의 선발입니다. 이번 경기는 주사위 6이 나오면서 대단한 활약을 보였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1군 레귤러 라인업에서는 제외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교체로 나왔고 주중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으니까. 물론 토트넘전에서 다시 선발로 나올 수도 있으나 지난 두 경기만 보면 그렇다는 건데 확실히 마두에케는 상대적 약팀 학살용 답답한 경기나 상대팀의 체력이 떨어진 상대를 유린하는 학살자 역할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두에케 개인적으로는 다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친정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자신의 활약을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의 두 명의 선수 디사시와 토신의 선발입니다. 포파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바디아실이 채우고 있는 첼시입니다. 사실상 코릴 포파나, 바디아실 디사시 또는 토신 이렇게 두 세트로 수비 콤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포파나의 부상으로 코릴 바디아실, 디사시 토신으로 수비 세트가 변경된 거죠. 마레스카가 만든 시스템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데 더구나 이번 경기는 디사시 토신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비 콤비라고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디사시는 골을 넣었고 토신은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첼시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팀 컬러, 방패도 둥기다 라는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 놓은 마레스카입니다.
전술까지는 아니고 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명색이 그래도 축구 유튜버인데 이번 경기 인상적인 부분 두 가지는 강한 압박을 통한 득점과 세트피스에서 터진 선제골입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 강한 압박과 병적인 3자 패스를 통한 박스 타격을 주요 공격 루트로 잡고 있는 건 스탠포드 브릿지 뒷골목의 길냥이도 아는 이야기지만 특히나 이번 경기의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강했고 특히나 카이세도에게 부여된 임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해축 팬들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경기 중 하나가 0910 챔피언스 리그 AC 밀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6강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우리 해버지가 피를로를 꽁꽁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도 묶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중원에서 맨투맨 마킹을 통해서 피를로가 풀어나오지 못하게 팀의 주된 공격 루트를 막아버린 거죠. 박지성이 피를로를 침실까지 따라갔다 이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 이번 경기 소튼의 아리보도 카이세도를 침실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두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그렇다가 그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이 그렇다고요. 이번 경기 소튼에서 잘한 선수는 아리보와 워커 피터스가 유의한데 많은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소튼의 공격에 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리보거든요. 아리보를 통해서 공이 좌우 전방으로 통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서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아리보를 카이세도가 집중마크하면서 전방 압박을 가해오니까 소튼은 공을 줄 곳이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압박의 강도가 좋은 첼시 공격진이 소튼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소튼의 실수를 통해 첼시의 공격 기회를 양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와중에 소튼도 꾸역꾸역 후방 빌드업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스티븐스 퇴장 후에도 후방 빌드업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고 아 저거도 병이다. 마레스카 3자 패스에 미친 것처럼 러셀 마틴 저 양반도 폐병 걸린 미친 감독이다 싶더라고요. 펩은 얼마 전에 엄한 무가똥님 비유하면서 인터뷰했다가 무리뉴 아가리에 한 대 더 맞았던데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 무리뉴가 벵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벵거 그 양반은 긁는 대로 긁히는 타격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의 두 명 디사시와 토신입니다. 수비수가 수비 잘한 거 이야기하는 거는 강팀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수비를 아주 잘하진 못했으니까 요르겐센이 막은 거 몇 개 아니었으면 첼시 이기고도 분위기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걸요? 그 얘기는 아니고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수비수 그걸 찾았습니다. 아스날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아스날은 조보 영입 이후에 미친 듯한 세트피스 골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공격 패턴을 만들었는데 첼시도 쿠에바라는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하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건 코치의 문제다. 쿠에바는 조보보다 나은 코치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번 소튼전 보니까 이건 세트피스 코치의 문제가 아니라 코릴과 포파나의 문제였구나 싶더라고요. 디사시, 토신, 바디아실까지 수비력은 다소 부족하나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수비수들이 경기에 나서자 세트피스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첼시입니다. 그럼 범인은 코릴과 포파나였구나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수비수가 수비 잘하면 됐지 공격까지 다 잘하면 뭐 더 좋지 너무 좋잖아. 저기 봐 옆집에 마갈량이랑 살리마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던데 너희는 왜 하나만 잘하니? 하고 다가오는 명절에 한 소리 듣기 전에 코릴과 포파나도 한 단계 성장했으면 합니다. 말이 또 많이 길어졌는데 사실 통계도 좀 보고 싶었지만 영상이 길어져서 요건 품목 가서 보시고 13라운드 종료 기준으로 리그 단독 2위에 올라서며 런던의 주인으로 안착한 첼시입니다. 요즘 마무리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시즌 우승 하면 정말 기쁘겠지만 사실 그 정도 전력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이 우승이 적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컨퍼런스 우승, 리그 4위권 내 진입 후 종료로 챔스 진출 이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여지는 첼시인데 또 한편으로는 선수들이 어리고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경쟁팀들이 다 고만고만하다고 느껴지는 시즌이기에 분위기 한번 타면 우승까지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재밌고 시즌이 재밌다는 의미일 텐데 부디 이 즐거움이 내년 5월까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